자,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 관련해서 또 역시 법사위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있었던 장면, 자, 검찰의 책임자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했던 질문인데요. 부검, 여러 가지 수사 관련된 얘기,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소개해드립니다. 사고 일부터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 부검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경찰과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아요 사례가 그러면 6개월이 넘도록 병원에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한테 둘러싸여서 각종 조사를 받았고 상황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검이 필요합니까? 백남기 농민 사건이요. 유족이 부검을 반대하면은 그럼 안 할 겁니까? 유족 측의 의사와 희망을 잘 고려해서 영장 집행은 무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리 없이요? 반대하는데 무리 없이 어떻게 해요?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당사자들하고 일일이 다 협의해가면서 할 수 있어요? 본질이 강제 수사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대포 하나만에 의해서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길 수 있는지 하는 문제도 있고요. 물대포 가지고 얼굴에 맞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뼈가 부러질 수 있느냐. 그래서 사인을 규명하는 데는 부검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정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검 영장이 발부된 거 집행해라. 내지는 절대 안 된다. 양쪽이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당이나 유족 쪽에서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 작전 때문에 백남기 씨가 시위 도중에 숨졌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은 전적으로 경찰에게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경찰이나 검찰 이런 수사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 뭔가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요, 그러면 백선하 교수, 서울대 의대 교수신데, 실제로 그 백남기 선생의 주치의였습니다. 자, 이분 말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유족 측이 어제 공개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사건이 생긴 이후에 초기에 있었던 주치의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오셨을 때는 아무런 뇌뿌리, 그쪽에서 살아있다는 신호를 이제 체크하는 게 있어요. 뇌 뿌리 반사라 그러는데 그게 전혀 없었고, 동공이 완전히 확대가 돼서 통증을 줘서 전혀 반응이 없었고, 거의 그 상태는 거의 뇌사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제 그렇게 10시 조금 넘어서 이제 봤을 때는 통증을 주니까 조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뇌뿌리 반사가 일부분 남아있으니까 이제 수술을 하자고요. 따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일단 수술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뇌사 상태로 판단했다. 뭐 그거군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네. 뇌사 상태로 판단을 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네. 지금 유족 쪽에서 저런 그 녹음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네. 배경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주치의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유족 쪽에서 적극적인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투석 같은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런 설명을 내놓으니까 그렇지 않다. 유족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치료 행위를 요구했었고 그런 정황으로 이렇게 말해서 수술을 하지 않았느냐. 네. 그걸 주치의가 인정한 그런 내용의 이 증거 자료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저런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그 백 교수가 이제 주치의로서 사망 그 원인을 이렇게 병사로 지금 기록해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 원인이 병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백 교수가 초기에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는 병원에 이미 왔을 때 사실상 뇌사 상태로 왔었고 네. 그 뇌사 상태에서 나중에 통증을 주니까 약간의 반응이 있어서 그래서 수술을 했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 왔을 때 이미 병에 의해서 뇌사로 간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상 뇌사 상태에 있었고 그런데 약간의 뇌뿌리 반응이 있어서 이 수술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얘기를 백 교수 스스로 벌써 몇 달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7, 8개월이 흐른 이후에 왜 이 사망 원인을 병사로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유족 측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공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실제로요, 그러면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망 진단서 보겠다 그랬는데요. 자, 교수님 한 분이죠.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주치의가
정성껏 치료를 하셨지만 진단서 잘못 쓴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네요. 소개해드립니다. 사망의 종류는 원사인에 따라 분류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다면 외인사가 맞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만일 뇌수술을 받으면 백선화 교수한테 가서 수술을 받겠어요. 근데 내 사망 진단서를 백선화 교수한테 맡기지는 않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이제 뇌 수술에 이제 최고 전문가가 주치의를 맡긴 하셨습니다만 진단서는 좀 부주의하게 썼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이 사망 원인을 놓고 경찰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라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서 한 장을 놓고 저렇게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건, 이 경찰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다 사망 원인은 심장이 멎어서 숨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네. 그렇게 해서 사건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온갖 사고, 폭행 이런 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도 어쨌든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이 멎었다. 이런 네. 식으로만 정리해 온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사실 필요 이상 내지는 실제 이상으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김진태 의원이 저 아까 그 질문을 보면 어떻게 물대포 맞아 쓰러졌다고 저렇게 되겠느냐, 뭔가 외부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물대포 이외의 요인도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네요. 그렇죠. 김진태 의원이나 수사당국에서는 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게 사실상의 그 솔직한 심정일 텐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달에 아주 좀 격렬한 불법 시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압하기 위해서 물대포가 동원된 것도 사실이었고 그것 때문에 백남기 씨가 시위 맨 앞에 서 있다가 저런 변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 없이 그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농민 한 사람이 희생됐다. 이런 식의 주장도 썩 모든 그 객관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양측의 좀 공개적인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도 역시 국정감사의 피감사 기관장으로서 출석했습니다.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잠재적 대선 후보니까 공격적인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선을 출마하시는 거죠? 유력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이 왜 없겠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대로 갖고 있다. 언제쯤 결심하십니까? 어떤 시대의 요구라든지 국민의 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장직을 내려놓습니까? 그 고민 속에는 고려를 당연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렇게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소명과 역사적인 어떤 시대의 요구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저한테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요, 이미 박원순 시장은 광주에서 다 출마 선언한 걸로 저희가 다 이해하고 있는데 아직 뭐 소명의식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네요. 선언하기 좀 어려운 건가요? 아니, 지금 네.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네. 2018년 6월까지 그 임기가 남아있는 서울시장으로서 네. 이런 시장으로서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 나서 저 대선 출마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바보죠. 네. 그러나 누구나 정치인으로서 이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5.18 앞두고 광주에서 더 이상 역사의 뒤안길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번에 또 관훈 토론에서도 그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고 또 이미 그 발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알듯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 전국 조직화를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공식적으로 나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